연구 대상자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이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 지지 기반에 대해서도 여긴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족 공동체의 후원과 정서적 유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가 달랐다는 건데요. 남성인 경우에는 아내의 희생적 내조가 있었다. 그런 반면에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이 든든한 지지와 후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사와 일과 학업이라는 이런 삼중고가 있어서 더 힘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 공동체는 미혼이고 젊은 학생들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사 공부 자체가 삶과 일 속에서 이것이 믹스가 되어 저희에게 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이분들이 해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식을 자신의 암과 삶으로 승화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족이나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승화를 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박사과정을 거치는 저희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부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부 과정을 보시면 결국에는 힘들었단 얘기거든요. 이 초반에는 적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연구 대상자들이 명시적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저희가 습득해야 될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시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밤을 새웠고 청강이나 그룹 스터디 등도 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군분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학업을 쭉 이어온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이나 준비 기간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습득하는 과정도 밤을 새우는 과정처럼 그렇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강이나 그룹 스터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메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주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맥락과 관심사 이런 부분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주제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경험과도 맥락이 다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연구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삶의 맥락, 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논문 주제를 정했고요. 뭐 거기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자원들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건데요. 논문을 쓰는 과정은 이분들에겐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다 끝냄으로써 타인의 지식 의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저 자신만의 이론이 구축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만의 고유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되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박사학위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늦게 다시 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더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있어 박사학위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는 통찰적 자기 학습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한 성인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식을 단순히 도구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삶의 맥락 속에서 지식을 조망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으로 해서 통찰적 자기 학습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진화와 체화된 총체적 지식의 발현,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앞에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박사를 마친 후에 이분들 나이가 50대, 60대였지만 그 후에 다시 자신의 일터와 일상으로 복귀를 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현장에서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타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즐겁게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길고 어려웠던 박사 공부를 통해서 학문적 주눅듦에서 자유로워지는 지적 장인이 됨은 평생학습의 참다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학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지적 장인이 된다. 정말 이런 모습이 되고 싶고요. 제가 앞으로 보낼 한 1, 2년의 기간 동안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의 다소간의 박사학위 기간이 끝난 후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